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웨비나 전문 방송 오쇼TV 김희순입니다. 클라우드와 관련된 다양한 법률이 통과되고 완화되면서 공공과 금융을 포함한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객의 중요한 데이터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을 필요로 합니다. 또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데이터 연계와 관리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레드햇, 네뎁과 함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솔루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레드햇 박준환 이사님, 한국 네뎁의 전현욱 차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 레드햇의 박준환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레드햇과 네뎁이 한 팀이 되어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솔루션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한국 네뎁의 전현욱입니다. 저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서비스 비즈니스 유닛에서 클라우드 아키텍트를 담당하고 있고요. 오늘은 레드햇과 함께 손쉽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는 약 45분간 이어집니다. 저희가 발표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함께 진행합니다. 설문과 질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레드햇과 네뎁이 제공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솔루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이사님, 오늘 발표 순서부터 알려주시죠. 네. 오늘 발표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레드햇에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위해서 레드햇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네뎁에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인프라와 데이터 패브릭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기업 중에서 클라우드 안 쓰는 기업이 없을 텐데요. 어떻게들 사용하고 있나요? 네. 지금 클라우드라고 하는 기술은 이미 많이 보편화가 되어서 많은 기업들이 사용하고 계시고요. 또 이제 기업에서 IT 환경을 구현한다라고 하면 예전에는 베어메탈 그리고 가상화를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었다면 이제는 클라우드도 하나의 선택지가 되어서 많은 기업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전략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전략에 싱글 클라우드, 단일 클라우드를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기업들은 약 13% 정도 되고요. 굉장히 많은 84%에 달하는 기업들이 멀티 클라우드 또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략을 가져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멀티 클라우드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멀티 클라우드는 우선 여러 개의 클라우드를 동시에 사용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통합된 환경에서 클라우드를 운영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멀티 클라우드도 사용하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도 사용하고 정말 그 시스템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요. 왜 이런 하이브리드한 운영이 필요한가요? 네, 하이브리드한 운영이 필요한 이유는 지금 장표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 지금 운영자분들도 아마 많이 이 방송을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환경 자체가 기존의 베어메탈 환경도 있고요. 그리고 가상화도 많이 운영을 하실 테고 또 최근에 클라우드도 많이 서비스를 도입하셔서 운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다양한 환경을 운영하는 형태가 늘어나고 있고요. 환경이 워낙 다양해지다 보니까 그 각각의 환경에 맞는 운영 방식을 가져가야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IT 거버넌스도 각각의 환경에 맞게끔 운영을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자가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지금 저것만 봐도 정말 복잡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은 관리자들이 되게 많은 어려움을 호소할 것 같은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관리자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시게 됐고요. 그래서 2010년대 중반쯤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솔루션이라고 하는 이름의 다양한 솔루션들이 출시가 됐었습니다. 이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여러 개의 환경, 여러 IT 환경들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운영 방식 그 구현 방식 자체가 가상화나 클라우드의 API를 이용해서 기능들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면 가상화나 클라우드들의 API들이 자주 변경이 되다 보니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솔루션을 운영하시는 운영자들도 이 API가 변경되는 거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문제점이 생기게 되고요. 이렇게 개발 공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 기존의 운영 방식보다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그런 문제점도 발생을 하게 되죠. 네. 지금까지 그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와 하이브리드 환경의 관리의 어려움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지금부터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핵심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드햇에서는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는 기술에 대해서 그 클라우드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핵심 기술로 컨테이너라고 하는 기술을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현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제품을 저희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컨테이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핵심 기술인 컨테이너는 기존에 운영하던 베어메탈이나 가상화 환경하고는 또 다른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기존의 가상화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자원에 대한 격리나 이런 부분들도 컨테이너에서 가져갈 수 있게 되고요. 기존 환경에서 구현하기 굉장히 어려웠던 어플리케이션의 자동 확장 기능, 오토 스케일링 같은 기능도 좀 더 쉽게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서 필요한 기능인 어떤 환경에서든지 운영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이식성도 또한 컨테이너의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장점들 때문에 컨테이너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핵심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레드햇의 유명한 컨테이너 제품이죠. 오픈시프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드햇은 이 컨테이너 기술을 고객분들이 좀 더 쉽게 그리고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오픈시프트라고 하는 제품을 만들게 되었고요. 이 오픈시프트라고 하는 제품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IT 환경에서 어디든지 리눅스만 설치가 가능하다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를 좀 더 어떤 환경에서든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구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뷰 환경을 통해서 다양한 환경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이거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도 제공을 하고 있죠. 네, 오픈시프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나요? 네, 작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도 9월 달에 발표가 됐는데요. 저희 레드햇의 오픈시프트가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의 44%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고객분들이 저희 레드햇의 기술들을 좋아해 주시고 레드햇의 정책에 맞게끔 운영을 하고 계시죠. 네, 그럼 오픈시프트의 특장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오픈시프트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컨테이너 기술을 좀 더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게끔 기술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컨테이너를 운영할 수 있는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오케스트레이션만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이 쿠버네티스라는 오케스트레이션뿐만 아니라 여기에 요즘에 MSA를 위한 이스티어라고 하는 기능도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또 운영자분들은 컨테이너 서비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모니터링 툴이라던가 또는 대시보드 같은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니터링과 대시보드를 구현할 수 있는 프로메테우스와 그라파나 기술도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오토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굉장히 고객분들이 만족하시는 기능들, 이 허큘러라는 기능을 탑재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로깅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EFK를 통해서 로깅을 진행하고 개발자들의 편의성을 위해서도 젠킨스나 이클립스체 그리고 깃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픈시프트에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기능이 기본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아직은 테크 프리뷰 형태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아마 기존의 서비스들 중에서 컨테이너에 올리기 어려운 그런 제품들도 기본적으로 서비스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실 겁니다. 대표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들이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아마 컨테이너에 올릴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도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데이터베이스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베이스들은 보통 베어메탈에 그대로 운영을 하시거나 또는 가상화에 운영을 하시는 게 일반적인데, 이럴 경우에 오픈시프트에서는 가상 머신도 관리할 수 있고 컨테이너도 관리할 수 있는 두 가지 형태의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기술도 포함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오픈시프트 외에 다른 기술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오픈시프트가 기본적으로 어떤 환경에서든지 설치가 가능하고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이 여러 가지 환경에서 오픈시프트가 구축이 되면 이러한 여러 환경들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환경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레드햇에서는 레드햇 어드밴스드 클러스터 매니지먼트 for Kubernetes라고 하는 제품을 출시를 해서요, 이 제품을 바탕으로 여러 군데에 있는 클러스터들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컨테이너에 대한 관리, 생성, 업데이트, 삭제 같은 기능들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에 맞는 컨테이너, 클러스터들을 기업 정책에 맞게끔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책을 통일화할 수 있게끔 정책의 규정을 프로비저닝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 관리도 가능하기 때문에 배포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기능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죠. 네. 이렇게 컨테이너가 늘어나면은 분산 배포할 필요성도 높아지는데 관련 솔루션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컨테이너를 운영을 하게 되면 이 컨테이너에 대한 이미지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컨테이너의 스토리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레드햇에서는 퀴라고 하는 제품을 출시를 해서 이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고가용성 컨테이너 이미지 레지스트리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제품으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퀴라고 하는 제품 자체는 기본적으로 확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PC든 온프레미스든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든 어느 영역에서든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통합 기능이나 빌드 자동화 기능도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컨테이너 이미지가 저장되는 그 공간 자체에 대한 보안성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보안성을 위해서 취약점을 검색하고 로깅이나 감사, 그리고 경고 기능까지도 서비스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여기에 접근 제어 기능까지 저희가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죠.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전 세계 어느 영역에 있든지 간에 동일한 컨테이너 이미지를 쓸 수 있도록 구현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주 지역이나 유럽 또는 아시아 어디에 있든지 이 퀴라고 하는 이런 기본 서비스를 이용해서 지오 리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리포지터리에 대한 모니터링을 이용해서 각각의 컨테이너 이미지를 동기화하여 이들을 어느 영역에 있든지 간에 똑같은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게끔 구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오픈시프트를 프라이빗 환경에서 쉽게 구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오픈시프트 자체는 이미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는 굉장히 쉽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퍼블릭 클라우드나 어디든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요. 퍼블릭 클라우드를 말씀을 드리면, 퍼블릭 클라우드의 마켓플레이스 안에는 이미 오픈시프트가 템플릿 형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선택해서 설치하고 바로 운영하시면 수분 이내에 고객분들은 오픈시프트를 바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베어메탈에서 프라이빗하게 운영을 하시게 되면 시스템 마련이나 거기에서 그 다음에 OS 설치, 그리고 오픈시프트 설치, 이런 부분들까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계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레드햇에서 권장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가상화를 이용해서 오픈시프트를 구성을 하시면 훨씬 더 편리하게, 그리고 기존의 운영 방식을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가상화를 운영을 하시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버추얼 머신도 운영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컨테이너 이미지도 오픈시프트에서 운영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상화 기반의 오픈시프트를 운영하는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가상화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상화는 저희 레댓에서 레댓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제품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레댓 가상화 제품은 커뮤니티에서는 오버트라고 하는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하는 제품입니다. 이 오버트라고 하는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해서 제공되는 가상화 제품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오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엔사 같은 경우에도 이 오버트라고 하는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해서 가상화 제품을 만들어서 고객분들께 서비스를 하고 있죠. 그만큼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가상화 기술을 저희 레댓도 버추얼라이제이션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 가상화는 뭐 기본적으로 중앙 집중형 관리이기 때문에 뭐 스토리지 영역이나 네트워크 영역 등 이런 기본적인 영역들을 제공을 하는 형태의 서비스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하드웨어 아키텍처는 어떻게 되나요? 네, 가상화 아키텍처를 잠깐 말씀드리면 아마 듣고 계신 분들은 아마 다들 보고 계신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가상화는 쉐어드 스토리지라고 하는 영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토리지 공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피지컬 네트워크가 필요하죠. 그리고 물리적인 서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물리적인 부분이 마련이 되게 되면 그 위에서 가상화 영역에서 로지컬 네트워크를 구분하고요. 그리고 버추얼 머신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 버추얼 머신을 만들면서 오픈시프트와 관련된 버추얼 머신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레댓에서는 이 레댓 버추얼라이제이션을 기반으로 해서 오픈시프트가 이미 설치된 템플릿 형태의 기능도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 템플릿을 가져다가 바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드웨어만 마련이 된다면 그 위에 소프트웨어는 자동적으로 구성이 돼서 최대한 빠르게 운영할 수 있게끔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가 있죠.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레드햇의 오픈시프트 컨테이너 플랫폼과 버추얼라이제이션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요. 레댓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그 훌륭한 그 오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솔루션을 띄울 수 있는 기반 기술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최근에 굉장히 흥미로운 그 설문조사가 있어서 제가 한번 갖고 와봤고요. 그 작년 2019년에 쿠브콘에서 있었던 설문조사고, 이 쿠브콘은 쿠버네티스 컨퍼런스고요. 이쪽에는 보통 쿠버네티스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나 아니면 나름 쿠버네티스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그런 컨퍼런스입니다. 그 컨퍼런스에서 먼저 했던 설문조사가 실제 운영 중인 쿠버네티스를 사용하는데 어떤 게 힘드나요? 과제인가요? 라를 물어봤더니 이런 4가지 답변을 해주셨고요. 첫 번째는 가장 많은 부분이 거의 뭐 40%대가 너무 복잡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두 번째는 이 전문성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솔루션을 도입하는 게 이런 조직의 문화 자체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힘들다고 하셨고, 마지막으로는 한 16% 정도가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배포하고 구성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설문조사 결과는요, 그럼 왜 쿠버네티스를 사용하지 않으시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 비슷한 내용을 답변을 주시다가 마지막에 특히나 하나 추가된 부분이 드라이버가 없다는 내용까지를 추가해 주시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쿠버네티스를 사용하는 전문가 집단들도 굉장히 힘든 것이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솔루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쿠버네티스 솔루션을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하실 수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크게 4가지고요. 첫 번째는 일단은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저희 같은 레댓이나 네뎁 같은 전문 솔루션 업체들이 만들어 놓은 베스트 프랙티스나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쓰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배포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하는 부분들은 손쉽게 설치하는 솔루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질문은 되게 어려운데 답변은 되게 단순하네요. 네. 오늘의 컨셉은 무조건 쉽고 단순한 겁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는 복잡하다. 이런 것들이 최근 가장 핫하게 유행하고 있는 기술인 소프트웨어 디파인 기술, 그 다음에 오토메이션이라는 자동화 기술을 쓰면 정리가 되겠고요. 마지막은 이 인터널 드라이버가 없다. 그러면 또 간단한 답변인 전문적인 스페셜한
쿠버네티스 드라이버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네 가지의 어려운 그 문제점을 다 해결해 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아까 말씀하신 네댓과 레드햇의 그 완벽한 콜라보를 자랑하는 제품에 대해서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솔루션은 이 솔루션이고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위한 그 패키지 솔루션, 어플라이언스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잘 설명해 주신 레드햇 버추얼라이제이션, 레드햇 오픈시프트 컨테이너라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솔루션에다가 그것들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가상화된 인프라스트럭처인 네뎁 HCI를 적용했고요. 그리고 그 네뎁 HCI와 레드햇의 컨테이너 기술을 잘 연동할 수 있는 드라이버인 네뎁의 트라이던트까지 갖고 온 게 이 솔루션입니다. 이 솔루션을 사용하게 되시면 굳이 어렵게 앞에 고민하셨던 부분들을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거기에다가 퍼블릭 클라우드에 백업하고 퍼블릭 클라우드에 DR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것까지도 한 번에 해결이 됩니다. 거기에 마지막으로 이 솔루션 자체가 레드햇이랑 네뎁이 같이 만든 솔루션이기 때문에 서포트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문서로도 이렇게 레퍼런스 아키텍처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 네 가지 문제점을 네. 한 번에 해결하는 솔루션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여기 들어가 있는 제품과 기능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죠. 우선 하드웨어,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디파인 인프라스트럭처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뎁 HCI고요. 요즘 많이 그 세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스트럭처고, 이 네뎁 HCI의 근간 기술은 아래 보시는 네뎁 데이터 패브릭이라는 솔루션이고요. 이 네뎁 데이터 패브릭이라는 솔루션은 데이터가 어디에 있든 간에 손쉽게 이동하고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그 솔루션 위에 네뎁 HCI가 추구하는 세 가지 사상이 있고요. 첫 번째는 일단은 수많은 어플리케이션이 컨테이너화돼서 떴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해 성능을 보장하는 게 첫 번째 사상이고, 두 번째는 이 어플라이언스 제품이라는 HCI 제품이 정형화되어 있다 보니 고객분들께서 구성하시거나 도입하실 때 너무 정형화에 대해서 구매를 하시다 보니 필요 없는 자원을 사거나 증설할 때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게 두 번째 사상이고, 마지막은 이 모든 것들을 자동화하자는 게 네뎁 HCI의 사상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HCI의 효과를 좀 짚어주시죠.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나 퍼블릭 클라우드로 가시면 VM이 되면 수십 개의 VM이 뜰 거고요. 컨테이너 세상에 가면 수백 개의 호스트가 뜨게 됩니다. 이 하나하나의 어플리케이션 단위의 성능을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는 보장해 드리기가 힘든데요. 이 네뎁 HCI는 퍼블릭 클라우드와 동일하게 최소값, 최대값, 버스트값 같은 것들을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능을 예측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디스어그리게이티드 아키텍처라고 해서요, 기존의 HCI와 조금 다르게 차세대 HCI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컴퓨팅과 스토리지 자원이 일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시면 컴퓨팅만 사실 수도 있고 아니면 스토리지만 사실 수도 있고, 특히 증설하실 때는 소프트웨어에 라이센스 필요 없이 스토리지를 손쉽게 증설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단순합니다. 이 제품 하나만 사시면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완벽하게 정리가 되시고요. 가장 장점은 어플리케이션이든 데이터든 손쉽게 어느 클라우드에 있든 이동이 가능한 게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뎁의 HCI 위에서 레드햇의 가상화하는 방법을 알려주시죠. 기본적으로는 레드햇의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는 솔루션을 가지고 소프트웨어 디파인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 거고요. 네뎁에서는 그럼 어떤 걸 제공해 드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X86 서버라는 하드웨어를 제공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하드웨어를 가상화하는 걸 레드햇 버추얼라이제이션 솔루션을 쓸 거고, 거기에다가 소프트웨어 디파인 스토리지로 NAS랑 SAN 솔루션을 모두 제공해 드리는 게 이 네뎁 HCI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정말 다 들어있네요. 네, 다 들어있고요. 이것만 구축하시면 사실상의 작은 데이터 센터를 구축했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오픈시프트 솔루션을 이 레드의 버추얼라이제이션의 가상화 위에다가 오픈시프트를 결합했기 때문에 고객분들께서는 특별히 고민하실 필요 없이 이런 것들이 다 패키지된 솔루션을 그냥 단순하게 클릭 몇 번만 하시면 구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이 논리적인 아키텍처를 보면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밑에서부터 보시면은 네뎁의 그 HCI를 가지고 HCI와 레드햇의 버추얼라이제이션 기술을 가지고 소프트웨어 디파인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고요. 그 위에서 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최고 기술인 오픈시프트를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솔루션을 만들어주는 어플라이언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실제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이 오픈시프트를 도입하시는 많은 고객분들께서 질문을 주시는 게 그러면 참 좋은데 우리 조금만 도입해가지고 써보다가 좋으면 확장을 하고 싶어요 하시면서 최소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많이 질문을 주십니다. 그렇죠. 너무 한꺼번에 도입하기 네. 약간 부담스럽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최소 구성은 x86 서버 2대만 있으면 됩니다. 2노드만 있으면 되고 이렇게 예시인데요. 마스터 노드 3개, 워커 노드를 이렇게 분산해서 최소 2개의 x86 서버만 있으면 이렇게 구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HCI의 근간 솔루션이라고 하셨죠? 데이터 패브릭에 대한 설명도 잠깐 부탁드립니다. 네, 네뎁의 데이터 패브릭은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기술을 위한 활용 정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얘가 하는 일은 고객분들의 데이터, 특히 데이터를 갖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코어에 있든 언프레미스에 있든 여러 가지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든 간에 상관없이 손쉽게 이동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보호해드리는 솔루션입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짜리 프로젝트였는데 이제는 클릭 한두 번만 하면 데이터랑 어플리케이션이 함께 구름 위를 떠다니는 세상을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갑자기 저희 같은 70, 80 세대들이나 PC에 뭐 프린터를 붙인다거나 뭐 이런 드라이버가 그 드라이버였나요? 네, 그 드라이버입니다. 아, 네. PC에 뭐 마우스를 붙인다거나 프린터를 붙인다거나 요즘 스마트폰을 연결할 때 드라이버가 필요한데요. 이게 이 최첨단 기술에서 이것도 필요하냐? 네. 실제로는 이런 드라이버가 없기 때문에 쿠버네티스의 전문가 집단들도 얘가 없어서 쿠버네티스를 실제 운영을 못하겠다라는 답변들 설문조사를 보여드렸고요. 그러면 이 드라이버가 왜 중요한지 조금 다른 예시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얘는 가장 최첨단 기술의 응합체, AI, 클라우드 모든 것들이 다 붙어있는 포뮬러 1 레이싱이고요. 이 포뮬러 1 레이싱을 보시면 왼쪽에 보시는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인 자동차가 필요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서킷을 돌아다니는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 인프라가 다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만약에 드라이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정말 차가 산으로 가고요. 공중에 지금 떠 있네요. 네, 이런 배드 드라이버가 있으면 산으로 네, 가게 될 네. 거고 산으로 가는 걸 넘어서서 만약에 나쁜 잘못된 드라이버가 타고 있으면은 이런 좋은 기술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실제로 해야지만 나와서 몸으로 움직여서 네. 턴을 하는 건가요? 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다 조정되는 거를 실제로 사람이 고생하게 만드는 솔루션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이 포뮬러 1 레이싱에 보면은 20여 명밖에 안 되는 전문가 집단의 드라이버들이 실제로 레이싱을 하고 있고요. 이 전문가 스페셜한 드라이버가 있어야지만 실제로 성공적인 레이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문가 드라이버를 제공해 주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아까도 쿠버네티스 전문가들의 답변을 보면 왜 쿠버네티스를 실제로 못 쓰느냐? 드라이버가 없어서 못 쓴다라는 답변을 주셨는데요. 또 다른 설문조사를 보면 그러면 수많은 자원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어려우세요? 라고 했더니 그러면 또 스토리지가 제일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스토리지 부분을 해결하는 쿠버네티스 전문 스페셜한 드라이버를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네, 스토리지 전문 드라이버가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뎁의 트라이던트라는 솔루션이고요. 기본적으로 오픈소스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실제로는 쿠버네티스의 CSI 프로젝트에서 많은 부분들을 기여하고 있는 솔루션입니다. 뭐 어렵게 설명을 드릴 필요 없고요. 컨테이너 스토리지의 프로비저너 관리하는 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들을 사용하시면 첫째 줄에 있다시피 다이나믹하고 오토매틱, 자동화할 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스토리지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세 가지 기능을 말씀을 드리면 이 볼륨 임포트, 볼륨 리사이즈, CSI 스냅샷입니다.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굳이 당연히 되는 거야, 당연히 되는 건데 뭘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 라고 하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당연한 이런 기능들이 이 쿠버네티스에서 당연하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네, 느끼고 맞습니다. 계시는 거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렵기 때문에 네뎁에서는 이런 전문 쿠버네티스 전용 스토리지 드라이버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기능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기본적으로는 스냅샷, 볼륨을 간단하게 백업하고 복제하는 기술이 이 스냅샷 기술이고요. 두 번째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런 쿠버네티스 컨테이너에 있는 이 데이터 사이즈를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네댓의 트라이던트를 사용하시면은 자유롭게 변경을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볼륨 임포트 기능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가장 중요한 기술인데, 얘는 예를 들면은 기존의 가상화 환경이나 베어메탈 환경에서 쓰고 계시는 그냥 볼륨을 그대로 갖고 와서 쿠버네티스 컨테이너에 임포팅 해주는 기술이고, 거기에다가 만약에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다양한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스토리지들을 그냥 이 기술을 쓰면 바로 유저가 이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마이그레이션, 일종의 마이그레이션 툴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스토리지 드라이버인 트라이던트 유즈 케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의 이 트라이던트는 그 네댓이 갖고 있는 데이터 패브릭 기술을 쿠버네티스에 적용하는 근간 기술이 되겠고요. 특히나 유즈 케이스는 요즘 제일 핫한 AI 쪽에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네. 그래서 네댓은 엔드투엔드 AI 데이터 파이프라인에서 전 영역에서 엔드포인트부터 엣지, 코어, 클라우드까지 전 영역에 대해서 솔루션을 다 만들어서 이런 어플라이언스 형태, 패키지 솔루션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여기에서 쿠버네티스 컨테이너와 연결하는 그 트라이던트가 데이터 패브릭과 연계하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메이저 사실상의 중국의 퍼블릭 클라우드 솔루션을 빼면은 90% 이상의 퍼블릭 클라우드 솔루션을 할 수 있는 아마존,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와도 완벽하게 연동되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더, 지금까지는 대부분 그 인프라스트럭처를 하시는 전문가분들을 위한 솔루션이라면 여기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데이터 엔지니어 분들을 위한 솔루션들이고요. 사실상 많은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 분들을 배워보면은 쿠버네티스도 어렵고 거기에다가 이런 머신러닝 AI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까지도 어려운데 그 밑에 있는 인프라, 엣지, 코어, 클라우드까지 데이터 연결하는 게 너무 어렵다. 우리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는 플랫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많은 그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네댓이 만들었고, 솔루션 이름은 네댓 컨트롤 플레인입니다. 네댓 AI 컨트롤 플레인을 구입하시게 되면요, 밑바탕에 있는 인프라스트럭처, 네댓 데이터 패브릭을 이 트라이던트라는 그 스토리지 드라이버와 함께 연동시켜서 그 위에서 오픈시프트를 만들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쿠버네티스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잘 만들 수 있는 솔루션이 구글에서 개발한 쿠브플로우까지 연동을 할 수 있게 플랫폼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접근하실 때 이런 쿠브플로우보다도 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쉽게 사용하시는 개발 환경인 주피터 노트북까지 한 번에 다 패키지로 엮어놨기 때문에 이 솔루션을 선택하시면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도 굳이 뭐 어렵게 고민하실 필요 없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 위에서 AI 데이터 파이프라인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네, AI 통해서 데이터 분석하시려는 분들이 그냥 이것만 사면 데이터 센터가 다 구축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네, 손쉽게 그냥 그 쿠브플로우라는 그냥 웹 브라우저 위에서 클릭 몇 번만 하시면은 이런 데이터 파이프라인까지 클라우드부터 엣지까지 다 연결되는 이런 풀 스택을 만들어 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왼쪽에 보셨던 그 레드 버추얼라이제이션 오픈시프트의 전체적인 패키지 솔루션인 어플라이언스를 직접 또 쓸 수 있는 게, 가장 손쉽게 쓸 수 있는 게 인퍼런싱 쪽이고요. 엣지 단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인퍼런싱 모델을 위해서 엔비디아의 T4 GPU에 엔비디아 그 다음에 텐서 RT라는 인퍼런싱 솔루션을 쓸 수 있게 이것까지도 쿠버네티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어플라이언스에다가 엔비디아 솔루션까지도 다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저희가 어플라이언스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 많이 해주셨는데요. 레드햇과 네댓의 어플라이언스 총정리 부탁드립니다. 이제 어렵다 하시는데요. 이제 여러분의 어플리케이션을 손쉽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는 구름 위에 띄울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디파인 인프라, 쿠버네티스, 퍼블릭 클라우드와 연계 등등등 그만 고민하시고요. 레드햇과 네댓의 어플라이언스를 선택하시면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손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네댓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인프라와 레드햇의 오픈시프트
솔루션을 이용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략을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발표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 주셨는데요. 질문 중에 뽑아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볼까요? 레드햇을 업무 용도로 활발히 사용 중입니다. OS 가상화가 필요시에는 레드햇 KVM을 사용하고 애플리케이션 가상화가 필요할 때는 레드햇 도커 컨테이너를 사용 중입니다. 레드햇의 오픈시프트는 도커 기반으로 동작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가요?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뭐 지금 KVM이나 도커 컨테이너를 활용하고 계시다라고 했는데 오픈시프트는 저희가 지금 3버전 때와 4버전 때 두 가지로 고객분들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버전 때는 도커 기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4버전 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컨테이너의 기술, 표준 기술 자체가 예전 도커라면 지금은 크라이오라고 하는 기술로 표준이 넘어가게 되면서 지금 저희 레드햇 오픈시프트 4버전 때는 기본적으로 크라이오 기반으로 동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시장이 급속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성장 이유 중에 하나가 클라우드 서비스와 기존 시스템 간의 상호 호환성 표준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필수 요건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러한 성공적 구축 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어떤 것이 있나요? 그리고 레드햇과 네뎁이 추진하고 있는 파트너십 관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거 두 분에게 모두 다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느 분부터 답변해 주실까요? 먼저 이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말씀해 주신 부분과 같이 상호 호환성 표준 필요하다는 게 연계하는 게 힘들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사실. 네. 그래서 이런 연계 부분에서 가장 또 컨테이너나 이런 쿠버네티스는 또 스토리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뎁에서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 패브릭 기술을 가지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할 수 있게 만들고 있고, 실제로도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고객께서 이렇게 저희 솔루션과 레드햇 솔루션을 가지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실제 서비스를 하고 계십니다. 네, 고객이 직접 이렇게 레드햇과 네뎁을 동시에 사용하겠다 하고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지금부터 많이 만들어 가려고 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박 이사님? 네,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운영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효과를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장 큰 것은 바로 이제 운영자 입장에서 봤을 때 운영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뭐 이미 가상화가 많이 쓰이고 컨테이너가 많이 쓰이고 있다 보니까 운영자들이 관리해야 되는 포인트가 너무 늘어나고 있고요. 이런 많은 관리 포인트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자동화, 그리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통한 관리의 효율성을 가져가는 거고요. 이거를 가장 큰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레드햇과 네뎁의 파트너십은 본사에서 다들 하신 건가요? 네, 네. 뭐 아직 지금 저희 4월 말에 저희 서밋이라고 하는 행사가 버추얼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서도 저희가 레드햇과 네뎁이 콜라보레이션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같이 파트너십 관계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수의 회사에서 쿠버네티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레드햇 오픈시프트가 타사 솔루션과 비교하여 좋은 점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조금 많이 이렇게 비교해서 조금 설명해 네네. 주시면 좋겠는데요. 너무 많아가지고 뭐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몇 개만 찝어서 핵심만 우선은 전해주시죠. 레드햇은 모든 제품이 다 오픈소스로 되어 있고 표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술을 사용하든지 간에 그 표준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다른 솔루션들이 좀 더 뭐 특정 기술에 특화되어 있다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표준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기술을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사용자 편의성, 운영 편의성, 개발 편의성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하기 때문에 운영자뿐만 아니라 개발자들도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개발하기가 수월하게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개발자들이 참 좋아하는 솔루션이죠. 네, 레드햇. 맞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드햇 질문이 많은데요. 네뎁 질문도 올려주시죠. 레드햇의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와 레드햇 기반의 오라클 리눅스인 OHEL과
레드햇의 사전 시험 무료 배포판인 CentOS 등 세 가지가 고객 관점에서는 어떻게 다르다고 이해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레드햇의 전반적인 솔루션에 대해서 네, 다 물어보셨는데요. 네네. 간단하게 대답을 드리면 CentOS는 우선 이제 고객분들이 커뮤니티 기반의 OS를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그냥 무료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운영체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벤더의 제품은 아무래도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제품과 타사의 제품은 각각의 기능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혹시 궁금한 사항이 기능적으로 궁금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저희의 그 질문 답변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시프트에서 테크니컬 프리뷰를 제공하고 있는 VM 관리 기능은 자체 개발한 솔루션인가요? 아니면 오픈소스인가요? 하고 네. 앞서 말씀드렸던 컨테이너 네이티브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기능이고요. 지금 테크니컬 프리뷰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레드햇은 전부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전부 다 오픈소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개발자들이 있지만 이 개발자들이 솔루션을 개발하는 목적이 아니고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개발을 기여하는 게 목적이 있고요. 그 기여된 기술을 기반으로 제품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드디어 네뎁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네뎁에서 제공하는 HCI 장비는 CPU, 메모리, 스토리지 확장성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일부 타 벤더 제품의 경우에는 스토리지 확장성에 제한이 있어서 CPU, 메모리, 리소스가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토리지 부족 시 노드를 추가해야 하는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먼저 확장성 부분에서는 그 X86 서버 한 대를 노드라고 부르는데 104대의 노드까지 확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데이터 센터 한 클러스터를 운영하실 때는 거의 제약사항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HCI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든 부분들이 이 스토리지 생각보다 확장할 일이 많은데 이 스토리지 확장할 때마다 CPU 메모리가 정말 리소스가 남아 도는데 사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뭐 CPU 메모리 X86 서버 얼마 안 하니까 사면 되지 않냐 이렇게 고민하시는데 문제는 CPU라는 것을 사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는 아까 보셨던 저희 가상화 솔루션도 사야 되고요. 오픈시프트 솔루션도 사야 되고 거기에 운영체제 사야 되고 거기까지도 비용이 엄청난데 라이선스 비용이 늘어나는 거기에다가 DB나 와스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사시게 되면 수억의 비용이 들어가기 그렇죠. 때문에. 다 CPU나 메모리 기반으로 네. 라이선스를 매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네뎁 HCI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토리지만 사시면 되기 때문에 정말 증설할 때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스토리지 확장성이 아까 100 다 합해서 104대까지 104 되고요. 대까지. 스토리지만 하면은 40노드 이상까지도 증설이 가능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뎁의 데이터 패브릭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간의 데이터 관리 및 정책 적용의 기준이 되는 플랫폼으로 제공이 가능한가요? 네, 맞습니다. 이 이동이 손쉽게 되고 통합 관리가 된다는 것은 당연히 데이터 관리랑 정책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고요. 사실은 그 데이터 패브릭을 위한 솔루션이 또 패브릭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솔루션을 또 별도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뎁의 그 스토리지 솔루션, 데이터 솔루션을 구매하시고 패브릭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솔루션을 쓰시면 고객께서 말씀해 주신 질문에 대해서 그대로 다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는 자료를 LTO 등에 백업할 수 있는 특화 솔루션이 있을까요? 그 예전에 베어메탈이나 그 가상화 시절에는 LTO라는 테이프를 많이 썼는데요. 네. 최근에는 이런 그 테이프. 비정형화된 데이터들도 많기 때문에 오브젝트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오브젝트를 많이 쓰죠. 스토리지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네뎁 HCI는 기본적으로 뭐 AWS나 애저의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바로 백업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시면은 네뎁의 데이터 패브릭이 갖고 있는 오브젝트 솔루션으로 바로 연동해서 백업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GPU를 이용하여 AI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는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운영체제에서 KVM이 아닌 도커 기반으로만 사용해야 하는지요? 혹시 RHEL KVM 기반에서 엔비디아의 쿠다와
등인가요? 맞습니다. 네. 늘 실행이 가능한 방법이 있을지요. 되게 직접 많이 사용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네. 아주 굉장히, 질문이 구체적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뭐 저희가 도커 기반으로만 사용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레드에 있는 KVM 기반 또는 저희 레드햇이 제공하고 있는 가상화인 레드 버추얼라이제이션 기반에서 저희 GPU를 이용해가지고 구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사용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도커 기반으로 사용하시는 것보다 뭐 저희 가상화나 KVM이 아닌 뭐 RHV라고 하는 가상화나 또는 오픈시프트 기반의 컨테이너 기반으로 운영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간 데이터 관리 시 데이터 형식이나 규정 준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라고 문의하셨는데요. 이거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까요? 양쪽 다 답변을 드려야 될 양쪽 것 다 같은데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일단 데이터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면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해서 데이터 형식의 규정을 안 따르는 건 아니고요. 네. 고객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시큐리티, 뭐 이런 데이터 가버넌스들을 당연히 존중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뭐 퍼블릭 클라우드 영역과 이 언프레미스 클라우드 영역이 다른 솔루션이 아니고 네뎁의 데이터 패브릭은 사실상 동일한 솔루션입니다. 네. 그래서 정책이나 규정을 전혀 바꾸실 필요 없이 그냥 하나의 형식이나 규정만 있으면 양쪽에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레드 쪽에서도 네. 네, 뭐 최근에 클라우드에 대한 기업들이 도입을 많이 진행을 하게 되면서 이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에 이슈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IT 환경에 대한 거버넌스를 가지고 클라우드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규정이 어긋나거나 이런 형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많은 기업들이 기존의 IT 환경의 거버넌스와 그 다음에 클라우드를 위한 클라우드 기반의 거버넌스 체계를 또 따로 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약간 기존의 IT 환경뿐만 아니라 클라우드도 수용할 수 있는 규정 체계를 조금 바꾼다거나 해서 정책을 적용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같이 이어지는 질문 같은데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적용 시에 각 클라우드 간의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방안까지 질문을 해주셨네요. 네. 네. 조금 오늘 네. 이 부분은 조금 저희가 말씀드리기 쉽지 않은 부분일 것 같은데요. 네. 우선 뭐 데이터 보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클라우드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 보안 정책을 따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프라이빗하게 가지고 있는 그 오픈스택이나 또는 오픈시프트 같은 제품들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데이터 보안 정책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정부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뭐 그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들이 많이 지금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런 법들을 기반으로 해서 정책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뭐 여기서 당장 어떤 솔루션을 써서 어떻게 해야 됩니다라기보다는 정부에서 마련한 가이드안을 따라가면서 준비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추가로 주시죠. 설명을 드리면 이 데이터 패브릭 솔루션의 또 핵심 기반 기술이 보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안 정책들을 기본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보통 보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무조건 폐쇄망이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만약에 네뎁 데이터 패브릭을 구매하시게 되면 네뎁 데이터 패브릭이라는 또 다른 데이터 폐쇄망에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온라인 계약으로 인해서 이에 대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 강의를 하면서 이러닝 시스템에서 다양한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온프라미스 대비하여 또한 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비하여 레드햇 클라우드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네, 여기에서는 오픈시프트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오픈시프트 컨테이너 기반의 서비스 장점 중에 하나가 앞서 말씀드렸던 오토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 자체는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사용자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만큼 뭐 이제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서비스들을 계속적으로 여유롭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시스템이 알아서 컨테이너를 계속 늘려주는 형태의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뭐 지금같이 서비스가 폭주하는 상태에서 오토스케일링 기능이 적용이 돼 있다라면 서비스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카드사나 이런 데처럼 뭔가 이벤트를 열었을 때 그 이벤트를
최대한의 시스템을 받아줄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하는 형태로 오픈시프트를 운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생하는 이러닝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부분도 오픈시프트를 도입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EBS나 이학스토어나 이런 것들이 네. 이 오픈시프트를 사용하고 있었다면 조금 더 대처를 잘할 수도 있었을 네,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두 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박 이사님부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질문들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굉장히 감사를 많이 드리고요. 저희 레드햇과 네뎁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관련해서 어떻게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고객분들께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저희는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영 차장님. 네. 고객분들께서 질문을 하시는 걸 보니까 이미 제가 짚어드렸던 과제들보다도 더 많은 고민을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실제로도 이런 고민들, 말씀해주신 고민들이 사실은 저희가 발표하지 못했던 누락된 부분인데 메꿔주셔서 감사드리고, 레드햇과 네뎁은 이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저희를 찾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네뎁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인프라와 레드햇의 오픈시프트 솔루션을 이용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략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오쇼TV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웨비나 발표 자료와 다시 보기는 일주일 안에 업데이트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